60대는 그저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조사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를 더 잘 살았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말에 무려 78%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84세 어르신의 고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좀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TV 보고 친구 만나고 평온하게 살았죠. 그런데 75세가 되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뒤늦게야 알았어요. 그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였다는 걸요. 혹시 지금 당신은 60대이신가요? 혹은 곧 60대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남은 30년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70대, 80대의 병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활기차고 존중받으며 인생을 다시 꽃 피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다 느껴지셨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노후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70대와 80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역시 몸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미래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굳이 무리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2~3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80대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대부분 절제된 식습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했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는 마음의 건강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이어진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부도 명예도 아닌 바로 깊고 긍정적인 관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인연 몇 개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공동체. 이들과의 연결은 삶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목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을 가꾸고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글쓰기,
그림, 정원 가꾸기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은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75세에 처음 수영을 배우셨고 80세가 되던 해 시니어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세계 챔피언이었을 텐데요. 그분의 웃음엔 진짜 인생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며 스스로를 가두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본의 이키가이처럼 삶의 이유를 찾는 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악기, 외국어, 그림, 여행.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기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0대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만두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분산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험 외 비용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료비 대비와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과 관계, 의미와 도전, 그리고 현실적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은 노년에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다시 삶을 설계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성찰과 평온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 열쇠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저 눈을 떴다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면 과거의 상실보다 현재의 소중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 마음속 관계의 부담들, 이제는 덜어내고 정돈할 때입니다. 정리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내가 아끼는 이 물건을 정말 저 사람도 원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보다는 적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교류가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후반부에서도 지적인 호기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뇌의 생기를 불어넣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수업 등 배움의 길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70세의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 손주들에게 인기 많은 할아버지 셰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내 머릿속이 깨어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은 가족과의 소통, 의료 접근, 정보 활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시도해 보세요. 뇌는 계속해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깊이에 대해도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 자연 산책, 일기 쓰기, 마음 챙김 등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영적 활동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끔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야기,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듭니다. 유언장 작성, 의료 결정 문서 정비, 장래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내 삶의 기억과 가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나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디지털 세대에서는 내 이메일, 사진, 온라인 계정에 대한 정리 계획도 함께 고려해보면 좋겠죠.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삶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정리, 배움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창밖의 바람 소리,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처럼 작고 사소한 기쁨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는 습관이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에 휘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게 웃을 일 없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우리도 일상의 작은 의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박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보내는 아침 15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일상 속엔 웃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웃음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자연 치유제와도 같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많지만 그럴수록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한 시니어 모임에서는 자신의 어리숙한 실수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서로 웃고 격려하는 실패 축하 모임을 연다고 합니다.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만 보지 않는 태도, 삶을 덜 무겁게 만드는 지혜 아닐까요?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의 동행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영상통화, 건강관리 앱, 인터넷 검색, 온라인 강의처럼 디지털 기술은 노년에도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도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많이 제공합니다. 도전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느려진 기억력, 불편해진 몸을 대할 때 비난보다는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못하지? 대신 지금의 나도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이런 말을 자신에게 건넬 줄 아는 사람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는 힘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바탕에는 충분한 수면이 있습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 적절한 실내 온도, 자극적인 음료의 제한만으로도 잠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명상을 해보세요. 밤잠이 어렵다면 이른 오후 짧은 낮잠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온도를 높이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의 순간들을 감사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웃고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며요. 충분히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느리게 변하지만 그만큼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이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예전보다 대사율이 낮아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식사는 심장 건강은 물론 두뇌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따른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식사마다 한 컵의 물을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몸만 챙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저하, 심혈관 문제,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짧은 명상이나 산책도 뇌를 진정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그 자체로도 치료가 됩니다. 식물 가꾸기나 공원 산책, 햇빛 받으며 걷기 같은 활동은 우울감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9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화분을 손질하면서 이 작은 생명들이 나를 살게 만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을 움직이는 습관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지 걸어 다니는 수준이 아닌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정신 안정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운동이 사회적 유대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퍼즐,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심지어 춤까지. 이런 활동들은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며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춤을 춘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 넘게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며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두뇌에 살아있는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와 시도를 무리 없이 이어가기 위해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날도 괜찮고 실수하는 나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정하게 대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노년의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거절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주 돌보기, 가족의 부탁, 사회적 의무. 모두 소중하지만 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조금씩 덜어내고 조금씩 채워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보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세요입니다. 나중에 80세가 되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60대는 인생의 정점입니다. 여전히 건강한 몸,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삶에서 우러나온 통찰까지 가진 시기죠. 이 귀한 시기를 그저 은퇴 후 휴식기로만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90세 이후의 삶을 결정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순간이 바로 그 결정의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다가올 겁니다. 삶은 끝을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60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주체적인 인생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여러분께 기쁨과 의미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후반기를 응원하는 밝은 노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